6.25 전쟁 70년을 맞아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한반도 평화와 대화합을 기원하는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았지만 남북 간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교단의 순교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사역단체 히즈쇼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히즈쇼 바이블 캠프가 여름 성경학교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6.25 전쟁 70년을 맞아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폭 축소된 채 진행됐지만 한반도 종전과 평화, 복음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는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에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강원도 철원 노동당사. 이곳에서 70년 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6.25 남북 복음통일 기도성회가 개최됐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전쟁 희생자와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가 피 흘려 그 자유를 위해서 죽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6.25 동란을 통해서 배운 것은 기도예요. 이 기도 운동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같은 날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건물이 훼손됐던 철원 제일교회에서도 평화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당초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모여 예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남북을 하나로 잇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이 땅에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점진적 통일을 향한 거부를 내딛는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 연합예배에선 한국교회 통일 비전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전쟁 70년을 맞은 올해를 복음통일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한편 남북한교회 협력으로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과 평양교회를 복원하는 등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성경적으로 70년은 해방과 자유, 회복을 뜻하는 희년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의 남북관계는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듣기도 발설도 어려운 곳 북한.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 감금은 물론 심할 경우 처형까지 당합니다. 정권이 지날수록 당국의 기독교 탄압이 더 거세졌고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1위 국가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알아도 그걸 발설을 못하는 게 발설하면 총살감이잖아요. 그 종교라는 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발설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북한 복음화율은 불과 1.3% 이내. 1948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종교 말살 정책은 약 10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을 골짜기 등 오지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계속되는 핍박에도 이들은 이른바 지하교회를 형성해 복음의 행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탈북 과정 중 중국에서 복음을 접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약 72년 역사 동안 북한 내 신앙 전수가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중국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명을 가지고 뒤간 사람들요. 이런 자발적인 이런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기 지하성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탄압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실제로 순교를 감수하고 북한으로 귀환하는 탈북자 출신 기독교인은 대략 7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탈북민을 통한 복음 전파가 북한 선교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재언합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북한 사람들 3만 명 넘게 우리나라에 보내주셨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 이 사람들을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투자하는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탈북민 선교를 통해 북한 선교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기독교대한 선결교회가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교단의 순교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준경 선교사의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는 전남 증도를 비롯해 임자도와 정읍 등지를 둘러봤는데요.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교회 회복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 선결교회가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교단의 순교 현장을 돌아보며 순교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특별히 신안 복음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비도 방문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섬선교의 어머니로 불릴 만큼 공산군의 위협에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결교단 최초의 여성 순교자입니다.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에서 드린 헌신 예배에는 농어촌 목회자 114명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렵고 척박한 농어촌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를 맡은 영광교회 박원종 목사는 예수를 닮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배반하는 자, 또 의심하는 자 모두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미워지는 사람,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또 원수까지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성 114년차 총회장인 한기채 목사와 임원들은 문준경 전도사가 최초로 개척한 임자 진리교회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에 의해 48명의 성도들이 집단 순교한 곳입니다. 학생과 유아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순교한 두안교회, 병촌교회도 찾았습니다. 한 총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114년차 총회의 공식 행보 시작을 알렸습니다. 총회장 된 것을 사실은 축하받을 일보다는 총회장으로 헌신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6.25 70주년에 우리 교단 165명이 순교하셨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이곳에서 하나씩 불러드리면서 그 뒤에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오늘 했습니다. 총회 임원들은 순교 정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22개 주요 교단 대표는 평등 구현과 인권 보장에 역행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 구현이라는 명분과 달리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히려 기존 차별금지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수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비판의 자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 반대 행위를 차별로 몰아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악법 제정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방학이 짧아진 데다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히즈쇼 바이블 캠프가 여름 성경학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캠프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교회와 가정 등 안전한 공간에서 실내 캠프존과 텐트 등을 설치해 진행 가능합니다. 교회용, 가정용, 교회와 가정 혼합용 등 교회별 상황에 맞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히즈쇼 가정용 공과 패키지도 제공됩니다. 패키지에는 공과 교재, LED 촛불, 주제 애니메이션과 찬양이 담긴 바이블 캠프 콘텐츠, 가정용 게임과 활동 챌린지가 들어있는 가정 활동 콘텐츠가 포함됐습니다.
희주쇼 TV를 통해 애니메이션과 찬양, 율동뿐 아니라 집에서도 캠프파이어와 저녁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희주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율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로 나눠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무장기한에 납치됐습니다. 아프리카 주재 한국 외교관은 현지 시간 24일 한국인 5명이 피랍된 사실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매체 드라이어드 글로벌에 따르면 베냉 코토누 항구 남부에서 총을 든 괴한들이 쾌속정을 타고 나타나 어선 파노피 프런티어호를 공격했습니다. 괴한들은 어선에 타고 있던 한국인 5명과 가나인 1명 등 선원 6명을 납치해 떠났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과 소속의 인력 9만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363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9만 1,3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규직 전환 인원은 한국전력공사가 8,2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6,900여 명, 한국철도공사 6,100여 명 순이었습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 활성화 등 1인 가구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1인 가구 정책 TF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왔으며 소득,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 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취약 1인 가구 안정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정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지금처럼 민감한 정세에서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하며 법령 위반 행위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접경 지역인 경기도 김포 월곶면을 찾아 경찰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대응 태세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단 살포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정치하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올해 들어서만 벌써 1,300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일 통일부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북녘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올해 사망한 신청자는 1,379명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이들은 모두 13만 3,386명인데 이 가운데 생존자는 38.5%에 그칩니다. 통일부는 대면 상봉, 고향 방문 등 다각적인 교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비 국방장관은 25일 한미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낸 공동 발표문에서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 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개성남북 공동연락소 폭파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은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김은지 작가의 생애 첫 개인전이 매달 31일까지 기빙플러스 갤러리 카페에서 열립니다. 김 작가는 사단법인 빛된 소리 글로벌 예술협회가 주최한 세상에 하나뿐인 전시 공모에 선정되면서 전시회도 열게 됐습니다. 김 작가는 내 그림을 볼 때 행복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좋은 그림을 그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김 작가는 발달장애인 작가 그룹인 아트림 소속으로 2019 세계평화미술대전 등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백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백석대는 천안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공동주관해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26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전문가에게 입사 서류 온라인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하고 지역대학 취업 담당자를 위해선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백석대 이은정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지역대학으로서 지역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단에 속아 삶을 빼앗긴 청년들의 청춘 회복을 돕는 청청센터가 서울에 이어 대구에도 설립됐습니다. 청청센터는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에 속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신천지 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운영하는 청청센터 대구지부는 피해보상 법률 상담과 소송비를 지원하고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을 짚어주는 교리 상담, 정서 회복을 위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인디언과 흑인이 공동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흑인과 동양인이 공동총회장 2명 중 1명에 선출된 적은 있지만 공동총회장 2명 모두 유색인종이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장로교 소속 안맹호 목사는 플로이드 사건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미국 장로교가 유색인종으로 구성된 팀을 선출한 건 인종주의를 극복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소수민족 사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눠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후대들이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자유를 지키려고 헌신한 많은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다시는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됐지만 평화를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